자, 영어 모의고사 풀이 전략, 순서 전략, 시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이 전략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계십니다. 유형별 풀이 방법이고 개념교재 111페이지, 다시 141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주제, 제목, 요지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순서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빈칸은 어떻게 풀어야 하고는 141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풀이 전략은 개념교재 14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개념교재 3페이지를 펴니다. 개념교재 3페이지. 페이지에 보시면 수능 영어 영역 등급별 유형 독해 전략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됐죠? 그거 보시면 3등급일 때 V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2등급일 때 1등급일 때 확인해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될 유형입니다. 어차피 예체능은 최소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등급 이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70점을 목표로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어디다 쓰시느냐? 2페이지 여백에다 쓰시면 됩니다. 개념교재 2페이지 여백에다 쓰시면 됩니다. 이거 말이야. 칠판에 쓰는 거. 됐지? 개념교재 141페이지 유형 독해 전략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순서 전략 설명하겠습니다. 듣기는 1번부터 17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죠. 됐나요? 두 번째 25번 도표, 26번 내용 불일치, 27, 8번 실용문, 18번 목적, 19번 신경. 여기까지 6문제는 총 12점입니다. 12점. 듣기는 총 37점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순서가 1, 2, 3번이 풀이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동시에. 세 번째 20번 주장,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 43에서 45까지 장문 3문항, 그 다음에 35번 무관한 문장, 그 다음 40번 요약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문제 합쳐서 19점. (42번) 제목, 41번 제목 합쳐서 21점.
1, 2, 3번을 모두 더하면 1, 2, 3번을 모두 더하면 33점, 70점입니다. 70점을 목표로 할 때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지금 칠판에 쓰여진 유형이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유형들입니다.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70점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를 못해서 예를 들어 듣기에서 3점짜리 2개를 틀려서 6점이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6점이 나가버리면 70점에서 6점 빼야 되니까 64점밖에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유형에서 찍어서 6점 만들 겁니다. 찍어서 6점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칸은 1번으로 몰아서 찍는다. 문장 넣기 순서 배열은 4번으로 몰아서 찍는다. 그러면 6점 이상은 분명히 나옵니다. 됐나요? 잘 찍으면 여러분 선배들처럼 막 14점까지도 나옵니다. 잘 찍으면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찍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3등급 7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칠판에 쓰여진 유형만 다 맞추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여기서 나는 한 단계 더 간다. 그러면 30번 어휘, 42번 어휘, 36번 순서 2점, 38번 문장 넣기 2점, 넣기 2점. 얘가 점수가 9점입니다. 9점. 왜냐 그러면 이 어휘 둘 중에 하나가 3점짜리로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도 21점인 이유가 주제나 제목 중에 하나가 3점이기 때문입니다. 주제나 제목 중에 하나가 3점. 수능으로 얘기를 하면 근 3년 내에 주제가 3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제목이 3점으로 나왔었고 그전에는 둘 다 2점으로 나온 적도 있지만 아무튼 근 4년 동안에 계속 주제 제목이 둘 중에 하나가 3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봐봐. 도표, 내용글씨, 실용문두개, 목적, 심경 안 어렵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장문, 산문 안 어려운 유형이죠? 무관한 문장으로 요약문, 제목 안 어려운 유형이죠. 그래서 3등급을 맞는 건 안 어려운 거야. 그런데 3등급을 못 맞는 이유가 뭐냐? 단어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단어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 단어만 외우면 수업을 가지고서도 3등급 이상은 만든다니까. 나중에 이거 너네들 EBS 교재하면서 4월 모의평가 끝나잖아. 4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특정 유형 집중 훈련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되면 계속 연습해. 계속. 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 예를 들어 302, 303반 같은 경우는 주제 제목 위주로 집중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주제 제목 푸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등급 같은 경우는 어휘. 그 이상의 반은 문장 넣기 순서배열.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요약문도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업을 가지고서도 3등급까지 만드는 건 문제가 없어. 단 단어는 너네들이 해야 돼. 단어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합치면 79점이죠. 당연히 찍어서 맞추는 플러스 알파 때문에 2등급까지 목표로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5번째. 이제 어려운 유형들이 남아있죠. 어려운 유형들. (29번) 어법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37번 순서 3점. 39번 문장 넣기 3점. 문장 넣기 3점. 31번 32번 빈칸 2점. 33, 34번 빈칸 3점. 21번 문맥의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9 어법.
29 어법은 일단 보류해 두셔도 됩니다. 얘는. 자, 점수 계산해 볼게요. 3점. 여기 봐. 3점. 6점. 두 개 4점이니까 10점. 6점. 이게 3점입니다. 9점. 따라서 여기까지 19점. 얘 2점. 21점. 21점. 이 두 개 합치면 100점. 됐지? (1번) (2번) (3번까지만) 해도 3등급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혹시나 선생님 제가 듣기에서 3점짜리 3개 실수해서 9점 날라가면 어떡합니까? 이 4, 5번 라인에서 찍어서 9점 만들 거야. 또는 빈칸 31, 32 정도는 풀어서 4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듣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뭐 3문제 정도 틀립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대신에 안 틀리려고 노력은 해야 돼. 공부는 해줘야 되는 거고. 됐냐? 그 다음 혹시나 선생님 제가 여기 다 푸는데 주제하고 제목을 틀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주제 제목 합쳐서 5점이잖아. 5점이 나가잖아. 찍어서 5점 확보할 거야. 확보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도표를 틀려버린다거나 내용 불씨를 틀려버리는 실용문, 목적, 신규 이런 거 틀려버리면 말이 다르지 그건. 저렇게 쉬운 유형조차도 정보를 단순하게 확인해서 풀 수 있는 유형조차도 틀린다. 그러면 진짜로 그 학생 3등급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없는 거. 어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신경 분위기가 더 목적도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다. 내가 네 뜻을 어찌 알리요. 이런 애들 어찌 등급이 잘 나오겠냐. 안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그건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른 무조건 열심히 외워야 돼. 외우면 4번 라인까지 가가지고 2등급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가면 79점이 만점이야. 4번 라인까지는 79점이 만점인데 여기서 찍어서 5점, 6점 이상은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79점 만들면 85점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85점은 무조건 나온다. 이해하셨습니까? 뭔 말인지. 그래서 너네들이 정말로 힘들게 연습을 해도 어휘 2문제까지 가면 75점. 순서 2점짜리 문장 넣기 2점짜리까지 합치면 79점. 이 중에서 내가 어휘를 버린다. 어휘를 버리면 이 두 개 합쳐서 4점이제 74점. 어차피 3등급이잖아. 어차피 3등급. 아예 4번을 다 버린다. 그래도 70점. 어차피 3등급이잖아. 뭔 상관이야. 똑같은 등급인데. 영어는 등급인데. 등급 한 3점인데. 등급 가산점이든 감점이든 간에. 모든 입시에서 그렇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모의고사가 40점이 목표다라고 70점이 목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는 거야. 목표를. 풀이 전략을 이렇게 잡고 이 중에 순서 전략을 이렇게 잡고 이 중에 풀이 전략은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주제 제목에서 에러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제 제목을 풀 때 첫 단락에서 선택지에서 대상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대상을 잘 못 잡는다. 그럼 그런 걸 이제 전략으로 써야 돼. 순서 전략상 나는 주제 제목에서 대상을 잘못 잡으니까 이번에 대상 잡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모의고사 전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이제 시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간 전략. 자, 잘 봐. 듣기는 있잖아, 얘들아. 듣기는 한 20분에서 20분 정도 잡으면 돼. 20분. 22분까지 잡아도 상관없고. 70분에서 22분 빼면 48분이잖아. 독해는 48분에 하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들으세요. 수능 듣기 파일을 보면 시작 시간과 그 파일의 시간을 보면 한 24분에서 25분 정도의 끝이 나. 수능 듣기 파일을 보면. 25분 정도의 끝이 난다는 말은 25분을 잡아야 되는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수능 듣기는 1시 7분부터 시작이야. 안내 멘트가 3분 나가거든. 안내 멘트, 방송 음량 확인 멘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시 7분에 스타트해가지고 딱 2시가 되면 시험지 넘겨서 풀이가 시작돼. 듣기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듣기 파일이 25분 정도 된다 그러면 3분을 빼야 되잖아. 거기서. 1시 7분부터 시작되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22분 정도 빼면 돼. 그러면 독해를 위해서 남는 시간은 48분이라고 그냥 평균 생각하면 돼. 48분. 이해됐니? 잘 봐봐. 잘 봐. 여기 봐. 나중에 쓰고. 나는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 듣기를 하면서 나는 듣기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독해를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3등급을 맞추려면 2, 3번을 풀어야 되잖아. 2, 3번을 몇 분에 풀면 돼? 48분에 풀면 되잖아. 자, 문항수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문제야. 48분 동안 16문제를 풀려면 한 문제당 3분에 풀면 돼. 한 문제당 3분. 즉 2, 3번을 푸는 데는 3분, 문제당 문항당 3분만 투자하면 돼. 그런데 물어볼까? 내용 불일치 푸는데 3분 걸리니? 실용문 푸는데 3분 걸리니? 걸리면 이상한 거지 그거니? 걸리면 비정상인 거야. 뭔 말인지 아니?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도표 2분 만에 풀고 도표하고 저 2번 라인은 다 선택지 아래에서부터 확인하는 거 알죠? 도표 2분에 풀면 1분 남아. 내용 불일치 2분에 풀면 1분 남아. 실용문 2개 2분에 푼다고 치면 각각 1분씩 해서 2분 남아. 총 4분이 남아. 목적 1분 남고 신경 분위기 1분 남고 6분 남잖아. 주제 3점 나오면 주제에다가 6분 투자하면 돼. 그래서 주제는 10분에 풀면 돼. 10분에. 9분에 풀면 돼. 원래 주제에 할당됐던 3분에다가 앞에서 절약했던 시간 6분을 투자해서 9분 만에 주제를 풀면 돼. 3점짜리니까. 9분 만에 주제를 푼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풀어도 되지 않을까?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 장문 3문항을 푸는데 9분이 걸려. 세 문제니까 9분. 근데 니네들 쌤이 EBS 교재로 수업할 때 들어봤지? 장문 3문항 푸는 방법. 안 걸린다니까 그렇게. 5분도 채 안 걸려. 그러니까 너네들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또는 기본적인 해석을 몰라가지고 막 버벅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걸리는 거.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 듣기 하면서 2번 라인 다 풀고 43번, 45번 풀고 심지어는 요지까지도 풀어. 잘하는 애들은. 근데 나는 듣기 하면서 푸는 문제가 그 정도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푸는 데는 이렇게 오래 걸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니네들이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느려지는 거고 글을 읽었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자꾸 엉뚱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맨날 자주 나오는 단어만 열심히 뽑아가지고 대충 찍어가지고 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3분입니다. 그런데 듣기를 좀 잘하는 사람은 듣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냐? 즉 1, 2번을 동시에 풀 수 있어. 듣기를 하면서 2번 6개 정도는 풀 수 있어. 되니 6개를 푼다고 치면 아까 이 두 개 합쳐서 16문제였잖아. 16문제였는데 6개를 뺐어. 그럼 몇 개만 풀면 돼? 10개만 풀면 돼. 48분에. 48분에 10개를 풀면 돼. 그럼 한 문제당 4.8분이야. 4.8분이면 4분 48초란 얘기야. 주장추론 푸는데 4분 48초. 요지 푸는데 4분 48초. 심지어 장문 3문항을 풀을 때는 14분 24초. 14분 24초. 장문 3문제, 장문 4점 44, 45 푸는데 목표가 70점이야. 14분 44초에 풀면 돼. 옆에다 그림도 하나 그리면서 풀어도 충분하겠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부족할 리가 없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꼭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잖아. 3등급 때 애들이 더 많이 해. 1등급 애들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푸는 애들보다 10문제밖에 안 푸는 애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한다니까. 웃기지 않니? 이해력이 떨어져서 많이? 아니지. 니네들이 기본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기본 어휘가 안 돼 있고 기본적인 읽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다듬으면 돼. 이해됐냐? 즉 듣기 하면서 2번 라인까지를 풀면 7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한 문제당 4분 48초에 풀어도 돼. 그래도 70점은 만들 수 있어. 이해됐냐? 그 다음 내가 2등급이 목표야. 그럼 4번 라인까지 풀어야 되잖아. 4번 라인까지 풀면 79점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4번 라인까지 풀 거야?
자, 2등급의 목표인 사람은 듣기를 하면서 2번 라인까지는 풀어야 돼. 이런 애들이 2등급을 맞을 자격이라도 있는 거야. 기본 자격이라도 있는 거야. 듣기 하면서 2번 라인도 못 푸는 애들이 2등급을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야. 그래서 2등급이 되려면 반드시 2번 라인까지 풀어야 돼. 그러면 아까 10문제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4개 추가되는 거야. 4개. 그럼 14문제야. 14문제. 48 나누기 14 해볼까? 3, 42, 60, 4, 56, 40, 3.4분, 4, 6, 24, 24초, 3분 24초. 2등급을 목표로 할 때는 한 문제당 3분 24초가 걸려. 주장 풀 때 3분 24초, 요지 풀 때 3분 24초. 근데 그렇게 걸리냐? 수업 시간에 배워봐서 알 거 아니냐? 주제 풀 때 선택지에서 대상 잡고 첫 단락으로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안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이 몇 등급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항별 풀이 시간은 달라진다니까. 2등급을 목표로 할 때는 몇 초라고? 3분 24초. 3분 24초. 문항당 평균. 그럼 어떤 건 빨리 풀고 어떤 건 시간 투자해서 풀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딱 하나 이유 때문인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야. 정확히 얘기할까? 실력도 안 되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야. 실력도 안 되면서 빈칸을 손대고 문장 넣기 3점 순서별로 3점을 손대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거 다 버리라니까. 5번 라인을 버려. 버리고 한 문제당 3분 24초에 풀려고 해. 그래서 시간 전략은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은 빨리 풀고 빨리 못 푸는 유형은 빨리 푼 유형에서 번 시간을 투자하면 돼. 거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주장 요지 주제 제목에서 한 문제당 3분에 풀었어. 그럼 각 문제당 24초씩 절약이 됐을 거 아니냐. 이 절약된 시간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투자해서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긴 문장 높게 분석도 해보고 모르는 단어 추론도 해보고 단락도 정확히 나눠보려고 하고 천천히 5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풀 수 있어. 무조건. 왜?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도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게끔 가르칠 거거든. 그게 내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 1등급 애들도 최종 전략은 그거야. 1등급 애들도 최종 전략은 아니 네가 맞출 수 있는 유형은 최대한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라. 빨리 풀고 시간을 벌어라. 본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전략이야. 이게 시간 전략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평균 시간으로 따졌을 때 너희가 2등급을 목표로 해도 시간 부족 현상은 없어. 왜? 5번 라인은 다 버릴 거니까. 5번 라인을 찍을 거야. 그냥 찍어서 6점만 만들면 돼. 6점만. 2개 맞춰서 6점만 만들면 되는 거야. 알아듣니? 뭔 말인지? 그래서 시간을 계산을 할 때 한 문제랑 몇 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3분 이상은 다 투자해도 돼. 3분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잘 풀 수 있는 걸 계속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놔. 그렇게 해서 쉬운 건 빨리빨리 다 풀어버리고 안 풀리는 유형은 천천히 풀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괄호 묶어가면서 이 덩어리는 이런 말이군. 이 덩어리는 이런 말이군. 두 덩어리를 연결하면 이런 말이군. 다음 단락을 읽으면 다음 단락이랑 이게 연결될 때 이게 이런 말이군. 그리고 나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게 시간 전략이다. 알아듣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잘 받았어. 70점이 목표인데 듣기 하면서 문제를 안 푸는 사람. 문제를 안 푸는 사람은 이 2, 3번 라인 한 문항당 3분에 평균 3분 잡고 풀면 되고 듣기를 하면서 2번 라인까지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한 문제당 4분 48초를 잡고 풀면 되고 2등급 목표야. 4번 라인까지 풀 거야. 이 사람은 듣기 하면서 2번 라인을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문제당 3분 24초 투자해서 풀면 돼. 그래서 최종 전략은 이거야. 빨리 풀 수 있는 유형은 시간을 절약하고 남는 시간은 내가 빨리 못 푸는 유형의 투자를 충분히 해서 맞춘다. 이게 기본 전략이 돼야 돼. 기본 시간이라는 건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전략은 빨리 푸는 유형에서 시간을 벌어서
오래 걸릴 유형의 시간 투자를 더 한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 돼야 돼.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전략이 필요해. 자, 두 번째 시간 전략도 잘 들어. 자, 여기 봐.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했어. 근데 이 3번 라인까지는 제대로 풀고 한 문제당 1분씩을 절약할 수 있었어. 총 10분을 절약을 했어. 그러면 10분을 여기다 투자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42번 어휘를 못해서 10분을 투자하려면 여기다가 10분을 다 투자하는 거야. 그럼 얘가 원래 3분 24초였으니까 3분 24초에다가 10분을 더하면 13분 24초에 얘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꼭 바보 같은 놈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0분이 남았어. 10분이 남았는데 4문제니까 4문제를 나누는 거야. 10분을. 그래서 2분 30초씩 더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 절대로 잘못된 전략이야. 남는 모아진 시간이 있으면 그 모아진 시간은 한 문제에 온전히 다 투자를 해야 돼. 한 문제에다 다 투자를 해. 10분이 남았으면 30번에 10분을 다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의 인식 능력은 있잖아. 여유로울 때 상당히 좋아져. 인식 능력이.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면 발휘가 안 돼. 근데 뭐 이거 풀 시간 충분한데 뭐 이렇게 여유롭게 읽을 때 훨씬 더 빨리 풀려. 즉 조급하게 풀면 5분에도 안 풀리는 문제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풀잖아? 4분 만에 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남는 시간 전략 두 번째는 내가 벌어놓은 시간은 한 문제에다가 모두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여유롭게 푼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더 잘 풀려 그 문제가. 그러면 남는 시간을 또 다음 문제에 투자를 하면 돼. 그것도 남는 시간 전부 다 몰빵으로 또 그 다음 문제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문제 풀 때도 여유롭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냐? 여유로우니까 또 잘 풀려. 그럼 생각보다 또 시간 또 남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2차 시간 전략이야. 알아듣냐? 니네들 멘붕이란 말 쓰지. 시험 볼 때 멘붕 왜 오는지 아나?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야. 내가 여기까지 풀면 보통 한 30분 남아야 되는데 2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는 순간 심장 뛰기 시작하고 인식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해. 올해는 더 심할 거야. 니네들은 재수생이니까. 고3 때보다. 시간 부족하다는 압박감이 오면 멘붕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 고3 때보다. 고3 때는 그나마 예체능은 뭐 재수는 필수 아니야 이런 농담을 하니까 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뭐. 어떻게든 올해 가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재수는 올해 또 실패하면 내년에 또 해야 돼? 그 좌절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고3의 심리적 타격보다 재수생, 삼수생들의 심리적 타격이 훨씬 더 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네들이 멘붕에 빠지면 너네들은 올해 절대로 성공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놔야 돼. 시간에 대한 융통성.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만의 여유를 찾는 방법.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전략을 바꾸면 되잖아. 잘 나갔는데 갑자기 주제 제목에서 시간이 막 20분이 소모돼 버렸어. 20분 안에 풀 시간 그럼 버려. 야 70점으로 가자. 70점 3등급으로 가자. 그렇게 전략을 바꾸면 되잖아. 그렇게 유연하게 하라니까. 유연하게. 되니? 어떻게 해서든 한 문제당 더 맞추러 발광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 근데 속도가 문제잖아. 속도. 알아듣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 모의고사 풀이 전략이야. 정리를 하면 풀이 전략은 개념교재 141페이지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유형별 풀이 전략을 잘 공부하면 되고 당연히 외워야 되지. 순서 전략은 칠판에 나온 순서 전략 하면 돼. 1, 2, 3, 4, 5번 순서로 하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하면 돼. 그래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자 이거 봐 70점을 먼저 완성을 시켜야 돼. 무슨 말이냐? 이 유형을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 1차는 정확성. 정확하게 여기까지 정확하게 푸는 시간 구해받지 말고 푸는 연습을 하고 정확성이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속성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 그리고 나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4번 라인을 목표로 잡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79점 합쳐 79점 잡고 이때부터는 2등급 목표가 되는 거야. 79 플러스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 2등급 목표가 되는 거고 이때는 마찬가지. 일단 정확성 위주로 연습을 해. 그리고 나서 정확성이 어느 정도 연습되면 이제 빠르게 푸는 걸 자꾸 연습을 해 속도를 높이고 그렇게 이 정도까지만 달려가면 돼. 되니? 그 이후에 이제 1등급으로 목표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건 국어 1등급, 탐구 1등급이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 국어 1등급 나오고 탐구 1등급 나오면 그때 가서 영어도 1등급으로 가야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 근데 지금껏 내가 가르쳐본 맞추고는 그런 학생은 없었으니까. 영어 3등급 목표를 시작해가지고 영어 1등급으로 끝나는 학생들 없었어.
2등급까지는 있어도 2등급까지는 많이 있어도 왜? 영어 3등급인 애가 국어 1등급, 탐구 1등급인 애들은 없거든. 쉽게 얘기하면. 국어 탐구 올 1이 나오면 그때 가서 영어는 1등급을 목표로 해서 가면 될 거란 얘기야. 알아들으셨습니까? 시간 전략, 시간 안 부족해. 니네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목표가 2등급인데 5번 문제까지 5번 라인의 문제까지 건드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 5번 라인 버리고 나면 시간 안 부족하다가 한 문제랑 3분 24초라니까. 한 문제랑 3분 24초. 장문 3문항은 10분 12초잖아. 10분 12초. 장문 3문항 푸는데 10분 12초. 풀다가 그림 한번 그리고 풀어도 될 정도로 시간 여유가 있다니까. 시간 부족하지 않아. 알아듣냐? 그것만 잘 염두에 두면 될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전략 플래너에 작성을 할 때는 항상 내 목표 점수가 정해져야 돼. 알파라는 점수는 찍어서 맞추는 점수. 앞에 숫자로 찍힌 점수 진짜 내 목표. 진짜 내 목표. 나는 예를 들어 여기까지 하면 70점 플러스 알파가 목표가 되겠지. 알파는 찍어서 만든 점수고 70점은 내가 실제로 만들어야 될 점수. 그래서 70점을 만들었으면 잘한 거고 70점을 못 만들었으면 이제 다음 달 목표가 70점이 돼야 될 거야. 왜? 이번에 주제 제목을 틀려가지고 내가 찍어서 찍은 것까지 합쳐서 70점을 넘겼지만 실제로 내가 목표로 했던 유형으로는 66점밖에 못 맞았어. 그럼 4점이 부족했잖아. 이 4점을 위해서 다음 달까지 노력을 해서 그 4점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해됐냐?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영어는 시간 투자 많이 하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성취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많이 투자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영어 모의고사 전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